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그럼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화면 전환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섹션 3.2 함수의 증감과 볼록성. 자, 보면 정리부터 볼게요. 일단 순증가, 순감소 개념부터 보죠. 그래서 strictly increasing 그냥 증가라고 해도 되는데 이제 잠깐 멈추는 게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순이라는 말을 붙였고요. strictly는 책에 따라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감소 strictly decreasing. 그래서 이거의 정의는 x1하고 x2가 있는데 x1보다 x2가 더 커요. 그러면 무조건 물론 정의역 안에 있는 원수 중에서 fx1하고 fx2하고 계산했을 때 이게 순서가 그대로 유지되는 이렇게 되면 순증가라고 하고 직관적으로는 우상향인 그래프인 거죠.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등호가 반대로 되는 거 우하향이 되겠죠. 이런 그래프를 순감소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정리를 보면 정리 3.6에서 함수 f가 정의에는 미분 개념이 안 들어가 있는데 이제 판별법을 쓰기 위해서 f가 구간 i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치죠. 만약에 구간이 개구간이 아니라 폐구간이다. 그러면 이제 편미분 계수만 따져주는 거겠죠. 어쨌든 간에 첫 번째 그래서 f가 어떤 구간에서 순증가 또는 순감소 함수이면 그 구간에서 항상 미분한 값이 0 이상이다. f가 i에서 꼭 1처럼 생겨가지고 다시 쓸게요. 구간 i에서 순증가한다. 혹은 순감소한다도 좀 이따 쓸 거고요. 그러면 그 구간에서 항상 f'x는 전부 0 이상이다. 근데 또는 순감소한다고 하면 얘는 0 이하다. 항상 for all x in i에 대해서. 자, 근데 이게 문제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역은 성립하지가 않아요. 네. 0 이상이다. 그러면 요거는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반례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반례는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평평한 구간이 있다가 이렇게 다시 증가를 해버리면 요 구간 때문에 미분한 게 0일 수가 있죠. f'x가 저 구간에서는 0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다가 잠깐 0이 되는 건 괜찮아요. 잠깐 0이 되더라도 계속 순증가가 유지되는데 요때는 오케이인데 이렇게 구간이 나타나 버리면 안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근데 조금 조건을 약화시키면 이제 반대쪽이 되기 시작하는데 f'x가 항상 0보다 크다. 근데 for x인 어떤 구간에서 그러면 혹은 0보다 작다. 그러면 f는 구간 i에서 순증가한다. 혹은 순감소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증명은 안 하고요.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보면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show 뭘 보이냐면 ln3이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는 걸 보여라.
사실 되게 당연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자연로그니까 얘는 사실 ln 2제곱이고 물론 얘는 ln 1이고요. 그러면은 ln이 사실은 증가함수니까 1에서 1보다는 크고 2의 제곱 얘가 대충 2.718 이 정도 되는 값이니까 그거 전체 제곱을 해버리면 어쨌든 정확하게는 몰라도 3보다는 확실히 크죠.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기다 플러스 y는 lnx가 증가함수다. 그걸 이용해 갖고 이걸 보여도 돼요. 근데 책에 있는 방법대로 한번 보여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하나의 증명이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밑에다가 따로 증명이라고 해두기는 하죠. 얘는 증명 1이고 증명 2 이게 이제 책이죠. 책에 있는 방법을 하면 먼저 x가 0보다 크기만 하면 항상 뭐가 성립한다는 걸 보이냐면 x-2분의 x 제곱보다는 ln 1 플러스 x가 크고 그거는 x보다는 작다. 이걸 이제 보이려고 해요. 사실 뒤에서도 언급하긴 하겠지만 얘는 사실은 테일러 전개라고 불리는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거의 특별한 경우다. 네. 이런 얘기를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갈게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증명을 해봤는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fx를 어떻게 놨냐면 첫 번째 x-ln 1 플러스 x라고 놨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넘긴 거죠. 네, 그렇게 넘겨서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0보다 크다. 이걸 보이고 싶어요. This is what we want. 그래서 줄여서 쓸게요. want to show 이걸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보이기 위해서 미분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f'x를 한번 해보면 1 마이너스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1 플러스 x분의 1이 될 거고 통분해주면은 1 플러스 x분의 x인데 x가 0보다 크니까 얘는 0보다 크죠. 그래서 미분한 게 0보다 크면 확실하게 순증가가 맞으니까 그래서 x가 0보다 클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ln 1 플러스 x보다는 x가 크다라는 사실을 얻었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넘겨야죠. 파란색으로 이렇게 넘겨서 뭐 그렇게 넘기지 말고 반대로 넘길까요? 이렇게 넘기죠. 그러면은 g of x라고 하는 걸 어떻게 놨냐면 ln의 1 플러스 x에서 저걸 빼주는 거죠. x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 그렇게 빼주게 되면 g 프라임 x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그래서 역시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1 플러스 x분의 x 제곱인데 역시 0보다 크죠. 그래서 역시 계속 구간은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 구간에서 누가 더 크다? x 마이너스 2분의 x 제곱보다는 ln 1 플러스 x가 더 크다. 네, 이렇게 얻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원래 처음에 목적했던 식을 얻었고 이 식이 번호가 3.2네요. 이게 3.2였고 그래서 3.2에 x는 2를 대입하게 되면 뭘 얻게 되냐면 2에서 4분의 2에서 저걸 빼면 그러면 0이 되고 2에서 2 빼고 그 다음에 ln 3이 되고 2가 되니까 2가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위에 게 간단하기는 하다고 생각을 해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한번 풀어봤고요. 자, 정의 3.1
그래서 함수 f에서 어떤 c를 포함하는 개구간에서 저기 존재할 때 극소라고 한다. 먼저 극소부터 한번 해보죠. 극소라고 하는 거는 C가 개구간 AB 안에 들어있는데 fx가 fc보다 항상 커요. 근데 for all x in a, b 이렇게 된다고 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x축이 있고 여기 중간에 c가 있는데 어떤 적당히 ab가 있어가지고 극소 뭐 이런 그래프가 있어서 바깥쪽에도 정의가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요 함수 값이 있는데 이 주변 값들 중에서 얘가 제일 작다라는 거죠. 이 주변 값들 중에서 얘가 제일 작다. 요런 그림이 될 때 이거를 극소. 근데 물론 이게 최소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더 연장되다가 예컨대 뭐 파란색으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더 작아지는 값이 나올지도 모르죠. 근데 최소한 어떤 구간에서는 그런 AB가 존재해서 in 어떤 개구간 A, B가 존재한다. 이게 이제 극소의 의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극대로만 바꿔주면 다른 건 다 똑같고 이 부등호가 바뀌면 되고요.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극대값 혹은 극소값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극값이라고 부를 거고 영어로는 이제 local minimum, local maximum 그리고 extremum 이런 말을 쓰기는 해요. 한번 적어는 볼게요. local maximum 그 다음에 local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그리고 그걸 이제 extreme value 네, 이렇게 영어로 말을 하긴 합니다. 그랬을 때 그 값이 있고 화살표가 좀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까 조금 화살표를 쓰지는 않고 얘네를 그 값이라고 쓰겠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얘기로 임계점이라는 얘기를 할 건데요. 임계점 그리고 임계값도 있는데 critical point 이거는 뭐냐면 미분을 했을 때 f'c를 했을 때 0이 되거나 또는 f'c를 했을 때 이게 존재하지 않거나 그렇게 되는 값들을 우리가 그렇게 되는 점 C를 갖다가 임계점이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 그때 함수 값을 임계값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책에는 안 나왔으니까 얘기는 안 하고요. 정리. 그럼 이제 임계점은 왜 나왔느냐? 그래서 정리를 보면 아실 수 있는데 정리 3.7 함수 f가 x는 c에서 극값을 갖는다면 가지면이라고 할까요? 가지면 f는 c에서 임계점을 갖는다. 사실 이 말이 좀 애매한데 저 C 값을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어쨌든 네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C에서 임계점을 갖는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역시 이제 제가 증명을 하지는 않겠고 그러니까 직관만 드릴게요. 직관은 뭐냐면
intuition. 그 값을 가지는 것 중에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극소를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극대를 가질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미분이 안 돼갖고 이렇게 뾰족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미분에서 0되고 이때도 미분에서 0되고 이건 미분이 안 되죠. 그래서 미분이 안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걸 이제 임계점이라고 했으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역시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역은 안 돼요. 왜냐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y는 x의 3승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y는 x 3승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여기서 분명히 미분했을 때 0인 건 맞지만 얘는 계속 순증가하고 있죠. 순증가를 하지 얘는 그 값을 갖지 않아요. 그 이유가 사실은 이제 뭐 이걸 이계도 함수로 나중에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역시 역은 성립하지 않고 보조정리 3.8을 보면 함수 f가 점 C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하자. 그때 f 프라임 C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충분히 작은 모든 양수 h에 대해서 f의 c-h하고 fc하고 f의 c 플러스 h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얘기죠. 미분한 게 0보다 크다는 걸, 이거를 이제 그래서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할 거냐면, 이게 이제 정인데 x는 c에서 함수 f가 증가 상태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쓸 거고요. 그 이유가 사실은 정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미분한 게 0보다 크다는 뜻은 직관적으로 기울기의 양수다 뭐 이런 뜻이라서 이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미분을 했을 때 0보다 크다 뭐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론 이렇게 가다가도 나중에 가가지고는 이렇게 다시 감소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주변에서는, 이 주변에서는 계속 증가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여기가 C라 그러면 작은 구간 C 플러스 H와 C 마이너스 H를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값에 대해서 되는데 지금은 구간이라고 아예 표현하지도 말고 그냥 값이라고 봐도 좋고요. 아니면 구간 안에 들어온다고 봐도 좋고, 사실 h를 작게 잡아가지고 여기 값이 이런 식으로 된다 이렇게 보면 좋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부등호가 유지가 된다 이런 뜻인데, 만약에 반대로 이게 0보다 작다 그러면 그때는 감소 상태인 거고, 그러면은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부등호가 완전히 거꾸로 되겠죠. 그래서 역시 증명은 하지 않고요. 그때는 이제 그림은 반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여기 C라 그러면은 이렇게 C-H하고 C 플러스 H가 있으면 부등호가 역전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있고요. 정리 3.9에 보시면 극값에 관한 이계도 함수 판별, 이 단어는 사실 뭐 고등학교 때 하셨던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함수 f가 구간 i에서 두 번 미분이 가능하고 한 번 미분한 게 0일 때 두 번 미분한 게 0보다 크면 극소이고 이렇게 되면 극대다. 자, 그래서 f가 구간 i에서 두 번 미분하다는 가정을 붙이고요. 두 번 미분 가능.
그리고 또 뭐가 되냐면 F'C를 한 번 미분을 했더니 0이다. 즉 여기서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을 갖는다 라는 거를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근데 한 번 더 미분이 돼서 운이 좋게도 걔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어버리면 이때는 확실하게 F는 X는 C에서 극소값을 갖고 그 다음에 요게 만약에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요게 부등호가 반대로 되면은 요게 극대로 바뀌고요. 역시 늘 그렇듯이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극대 극소라는 것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극소 일단 하면 이렇게 해서 미분이 불가능할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 미분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되는 거죠. 두 번 미분이 가능할 때는 동치긴 해요. 이 경우에는. 그렇죠. 만약에 이 조건을 깔고 들어가면 F 이게 F2'이 존재한다. 그 상황에서는 이때는 서로 동치가 돼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근데 저 조건 때문에 이제 여기 안 될 수 있고요. 역시 증명을 하지 않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그래서 예제 3.5에서 함수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27 이거의 극값을 구하여라. 그리고 제가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극값이라는 걸 왜 공부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한 것 같은데 사실 극값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거는 최대 최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근데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하다 보면 전 구간일 때는 다 따져야 되지만 만약에 어떤 이게 사실은 꼴인 거고 그걸 하려다 보면은 자기 주변에서 짝 먹는 놈들인 극대극소를 일단 찾아야 될 거고 그리고 플러스 혹시 구간이 있다 그러면 그거의 양 끝값이라든지 아무튼 구간 꼭 구간이란 보장은 없으니까 그냥 끝에 있는 값들 뭐 또는 경계에 있는 값들 그런 값들을 다 뒤져 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최대 최소를 구한 그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대극소 뭐 이런 거 그리고 그쵸 요거고 근데 그 미분이 되는 점들은 이제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이런 걸로 할 수 있는데 혹시 미분이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개념을 포함하려다 보니까 극대극소를 그거보다 좀 더 큰 점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거를 더 포함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화살표로 쓰기보다는 집합으로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이쪽이 집합으로서 더 크죠.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임계값 그쪽이 더 크죠.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나오게 된 거고요. 이건 참고고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풀어보려고 하면 f'x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마이너스 9인데 인수분해를 하면 3으로 일단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는형을 일단 풀어보게 되면 1하고 3이 나오겠죠 당연히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3 그래서 이 두 개가 일단은 이제 임계값인 거죠. 존재 안 하는 점은 일단 없고 여기서 이제 꼭 극대냐 극소냐는 알 수 없지만 극대 극소 사실 제가 아까 했던 평평한 점 그걸 용어를 얘기 안 하고 지나갔는데 극대 극소 이외에도 여기서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갔네. 미분에서 그쵸 요 부분에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한다 그랬냐면 요런 거를 영어로는 새들 포인트라고 해요. 새들 포인트 맞죠? 새들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안장점이라고 부릅니다. 책에는 없긴 한데 그래서 이런 식일 수도 있어요.
임계값에 미분 안 되는 점도 들어갈 수 있고, 혹은 미분되지만 예를 들면 안장점 같은 점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빼먹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임계값으로 저걸 구했고, 그 다음에 f 두 번 미분의 x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6x-6인데 6으로 묶어내면 x-1이니까 는 0 때리면 x는 1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두 번 미분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항함수 그래프는 굳이 두 번 미분까지 사실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복잡한 함수는 이걸 그리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은 얘는 사실 3차 함수 그래프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할 건데요. 그건 조금 더 뒤에 가서 3차 다항함수의 일반적인 개형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3차 함수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좀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기왕 한 거 3차 함수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겼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0보다 크다고 할게요. 이건 아예 따로 섹션을 좀 빼죠. 기왕 하는 김에 이거는 워낙 중요한 거니까. 자, 다항함수의 개형 하고 지나가죠. 다항함수의 개형. 그래서 어차피 뭐 5차 이상도 다 통하는 건데 짝수차냐 홀수차냐 뭐 이런 게 중요할 거고 주로 이제 3차, 4차 많아봐야 5차 정도가 나오겠죠. 개수가 아니라 개형.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fx는 an의 xn승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a 제로 단 a의 n은 0보다 크다고 가정할게요. 그런 식으로 있을 때 이거는 중요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미분한 함수의 근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서 할게요. 그러니까 3차 함수를 먼저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3차 함수. 그러면은 미분을 하면 f'x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2차 함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차 함수는 근이 두 실근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거나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허근을 갖거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0이거나 0보다 작거나 이거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원래 함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게 f'이고 f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여긴 축을 그렸는데 여긴 축을 안 그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얘는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얘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 0 되는 지점에서 여기 미분한 게 0이라서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랑 딱 맞고 여기랑 딱 맞고 이렇게 되고요. 여기 0 되는 지점이 여기 딱 맞아갖고 여기서 0이 되고요. 얘는 0 되는 지점은 없어요. 그치만 그나마 기울기가 점점 0보다 계속 크지만 그래도 계속 작아지다가 여기서 그나마 가장 작고 여기서 다시 커지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가 얼핏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할 수가 있고요. 4차 함수는 이제 4차 함수가 나오면 해도 좋지만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한 번에 하고 지나갈게요. 그래서 두 번째 4차 함수, 5차 함수부터는 따로 안 하겠습니다. 4차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4차 함수까지만 제가 언급을 할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f2'을 했을 때 걔가 3차 함수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뭐 예를 들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걔가 또 3차 함수가 되니까 근데 개형은 그렇지만 이제 3차 함수가 생길 수 있는 기본 개형은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아까처럼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혹은 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든지 간에 얘는 이렇게 그려서는 안 되고 똑같이 이렇게 있더라도 근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축이 이렇게 있느냐 아니면
거 3개 해놓고서 요런 식으로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1실근 플러스 2허근이죠. 조금 내려서 그릴까요? 조금 내려서 그리고 얘는 1실근 플러스 2허근. 이게 이제 미분한 그래프예요. 요거는 3실근이기는 3실근인데 1실근 플러스 2중근. 네. 3실근인데 이제 2개만 중근인 거죠.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그냥 완전히 서로 다른 3실근. 네. 요렇게 되고 이거 말고 예를 들면 했던 것 중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요렇게 있어서 요거는 3중근이죠. 근데 사실 제가 그려놓은 요거 말고도 어떤 게 또 있냐면 사실은 개형은 전혀 다르게 생겼지만 아까 이런 그래프도 그렸었죠. 이런 그래프도 그렸었죠. 사실 여기서 평평하지 않은 이런 게 나왔었죠. 근데 축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얘도 역시나 그 근으로 따지면 1실근 플러스 2허근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나머지 경우도 다 이런 식으로 다 녹여낼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저거 같은 경우도 이거 말고도 사실 첫 번째 경우가 제일 많은데 비슷하지만 이렇게 얘는 평평해요. 이렇게 있고 근이 축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얘도 다 1실근 플러스 2허근의 경우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거는 다 됐고 혹은 이것도 들어가죠. 요렇게 딱 여기를 지나는 경우도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그럼 4차 함수가 그 각각에 따라서 f는 어떻게 될 거냐면 4차 함수니까 기본적으로 3차 함수가 2번 출렁거렸으니까 얘는 3번씩 출렁거리는데 4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출렁거린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아니면은 저거는 잘못 그렸네요. 저게 이렇게 3번 출렁거리는 게 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비슷은 한데 이런 식으로 돼서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평평하고 여기는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얘는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는. 자,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경우는 늘 그렇듯 가장 중요한 경우는 얘예요. 이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근이 여기다. 그러면 그거에 이제 맞물리게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일단 다른 것부터 보면 이 경우에는 원래는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신 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원래는 얘가 작게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여기 출렁거리는 게 맞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딱 접하게 되면 원래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되는데 올라가질 못하고 내려가다가 올라가질 못하고 다시 계속 내려가는 요 이제 이중근을 갖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서는 원래는 약간 요것도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해서 여기서 이게 3중근인 거죠. 여기서 3번이 원래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1실근 플러스 2허근의 경우에는 이제 결국 0인 거는 여기밖에 없지만 여기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아까 위에서처럼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고요. 조금 이 부분이 어려우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한번 지나가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면 이 부분은 조금 건너뛰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건 3차 함수니까 사실은 이미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게 여기서 이게 나온 순간 벌써 어떻게 되냐면 얘는 3차 함수니까 이거구나.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구나. 사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중간에 2번 미분한 게 0이다.
라고 했을 때 요 중간에 요게 이제 그 사이에 낀다 이런 건데 요건 이제 나중에 변곡점이라고 불리는 그건 이제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예제 3.6에서 한번 보면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y는 2nx에 2의 마이너스 nx 제곱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의 증감과 극값을 조사하여라. 그러니까 증가와 감소 그리고 극값을 조사하여라 라고 했을 때 한번 미분을 하게 되면 이건 중간계산은 생략할게요. 결국은 곱의 미분법을 써야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2n 곱하기 묶어내 2n으로 묶어내게 되면 1-2n의 x제곱이 남고 2의 마이너스 nx 제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어차피 0보다 항상 지수함수니까 0보다 크죠. 그래서 는 0을 따질 때 어차피 2n도 어차피 0보다 크고 이 부분만 따지면 돼요. 그래서 근데 사실 는 0도 중요하지만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그럼 결국은 2차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거치면 첫 번째 루트 2n분의 1보다 x가 크고 루트 2n 마이너스 그리고 요거보다 작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y 프라임이 0보다 항상 크니까 얘는 증가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쪽 끝값 x가 작은 것보다 더 작거나 마이너스 루트 2n분의 1 또는 x가 큰 것보다 더 크면 루트 2n분의 1 이렇게 되면 이때는 y 프라임이 0보다 작아지면서 감소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x에서 정확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n분의 1일 때는 그때는 극값을 갖는데 그 극값은 이제 대입해서 계산을 해야 되죠.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는 있을까요? f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n분의 1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루트 2분의 2n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돼서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리는 것까지 한번 해보면 사실 제가 이제 하나 생략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여기서 일단 그려놓고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는 계속 증가하다가 감소해서 이렇게 가고 여기는 감소해갖고 가다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극대고 여기서 정확하게 극소고 여기가 루트 2n분의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n분의 1이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두 번 미분은 애초에 하지도 않았고 별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 미분을 해보면 중간 여기쯤에서 나오겠죠. 여기쯤에서 나오긴 하겠죠. 이제 곧 얘기하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위로 볼록 여기가 아래로 볼록 여기가 아래로 볼록 여기 위로 볼록 이런 식으로 갈리는 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중간에도 걸릴 것 같네요. 이렇게 세 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 미분을 해보면 근데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사실 맨 이제 무한대로 갈 때의 비헤이비어 양쪽으로 갈 때 이쪽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사실 해야 되는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2n 곱하기 x의 2의 마이너스 nx 제곱 이게 각각 둘 다 0이 나온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무한대로 갈 때는 0 플러스가 나오는 거고 얘는 0 마이너스가 나온다. 예. 그거를 원래는 보여야 돼요. 그래서 2n은 사실 별 문제가 안 되고 얘는 2의 nx 제곱분의 x 직관적으로 지수함수하고 다함수가 있을 때는 무조건 지수함수가 더 빠르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얘가 지죠. 예. 그래서 이게 통째로 0으로 간다. 이 느낌을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예제 다음 예제로 넘어가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러서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제 3.7에서 구간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여기에서 폐구간에서 fx는 x제곱 플러스 4분의 3x 이거의 최대값과 그리고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럼 당연히 극대국소부터 뒤져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임계값도 찾고 뭐 해야 될 텐데 솔루션 f 프라임 x 목세 미분법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g분의 f 전체의 미분하면 밑에 걸 제곱분의 미분 그대로 마이너스 그대로 미분 이걸 쓰면요.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마이너스에 3의 인수분해까지 다 끝내고 나면 x-2에다가 x 플러스 2로 묶여지고 x제곱 플러스 4 전체의 제곱인데 이거 는영을 찾아야 되고 뭐 혹은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런 것도 이제 찾아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 는영을 찾으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팁을 드리면 사실 부호를 할 때 이게 지금 영향을 전혀 안 주기에는 항상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처럼 생각할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2차 함수인데 그거라고 이제 봐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2차 함수였다고 치면 그러니까 부호가 음수니까 뭐 약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차 함수 개형이 거꾸로니까 약간 원래 이렇게 됐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개형하고 비슷한데 좀 달라지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결론을 해놓고 이제 하면 책에는 이제 그래프가 상당히 일부만 잘라서 나와갖고 정확하지가 않은데 제대로 그려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아까랑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얘가 또 절로 수렴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가 되고 3차 함수랑은 좀 다르죠. 3차 함수였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이거는 3차 함수였다면 근데 그거랑은 다르죠. 이거랑은 분명히 다르죠. 근데 어쨌든 증감 자체는 비슷은 해요. 얼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최대 최소는 일단 됐고 근데 지금 구간이 지금 자 증감까지 변곡점 이런 거 아직 안 했으니까 그건 일단 냅두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니까 전체를 다 따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여기까지만 따져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닫히면 최대 최소 정리에서 무조건 여기선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는데 뒤지는 게 일단 극소는 밖에 있으니까 따질 게 없고 양 끝값하고 극대값 중에서 뒤지면 여기서의 함수값이 계산해 보면 각각을 계산해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맨 위에는 4분의 3이고 여기는 19분의 9고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와서 결국 맥시멈은 뭐가 되냐면 F2가 돼서 4분의 3이 나오고 미니멈은 양끝값 중에 하나인 F-1이 돼서 그게 마이너스 4분의 3 중에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이너스 어디 오타인가 보네요. 그림에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오타네요. 둘 중에 하나가 오타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계산해 보지는 않겠습니다. 책이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이거 5일 것 같아요. 네, 5인데 오타인 것 같고요. 마이너스 5분의 3, 4분의 3 맞고 자 그래서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